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전우치전입니다. 전우치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야기들을 쭉 생각해 볼까요? 겉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이야기 속 존재들 중에 장난스럽고 악동 같은 성격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어요. 모아나에는 마우이가 등장하고요. 토르에는 로키가 있죠. 그렇다면 한국에는 이 전우치라는 악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들을 악마가 아니라 악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마도 마냥 미워할 수는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장난기가 가득한 캐릭터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야기. 그래서 전우치전은 이본이 21종이나 됩니다. 이본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다른데요. 이번에는 도승지의 일화가 실린 이본으로 들려드릴게요. 그래야 수능특강 내용이랑 겹치니까요. 전체적인 구성은 기이한 탄생에서 신이한 능력, 도술의 행적, 영주산으로 들어간 전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이한 탄생부터 한번 볼까요? 고려 말 남서부 땅에 전숙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원래는 명문가 자손이었지만 산속에 숨어 지내고 있었죠. 그와 함께하는 최씨 부인은 아름답고 덕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던 두 사람은 꿈에서 푸른 옷을 입은 동자를 만나고 아들 전우치를 낳게 됩니다. 전우치가 처음부터 도수를 쓸 줄 알았던 건 아니에요. 선동이 나오는 태몽으로 난 아이일 뿐 별다른 일 없이 자랐죠. 전우치가 신비한 능력을 얻게 된 건 한참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10살의 아버지를 병으로 잃은 전우치는 아버지의 친구였던 윤공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학문을 배웠는데요. 하루는 서당 가는 길에 소복을 입은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보니까 15이나 16 정도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어요. 대나무 숲에서 소복을 입고 그 여인이 막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얼굴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서당 갈 때야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막 급하게 가야죠. 지나쳤죠? 그런데 집에 돌아갈 때까지 말을 안 걸고 지나칠 수가 있겠어요. 여인의 사연을 들어보니 매우 슬펐습니다. 나는 맹어사의 딸이요. 5살 때 어머님을 잃고 계모가 들어왔는데 계모가 아버님께 거짓으로 나의 죄를 고해 나를 죽이려 하고 있어. 그래서 밤낮으로 서러워 울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나 차마 하지 못하고 이렇게 울고만 있어. 그날부터 전우치는 이 아름다운 여인에게 빠져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전우치의 속내를 꿰뚫어 본 선생님 윤공이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집에 돌아가면서 그 여자를 아마 다시 만날 거다. 그 여자가 입에 구슬을 머금고 있을 것이니 그 구슬을 빼앗아다가 내게 보이거라. 전우치는 다시 한번 여인을 만나고 구슬을 보여달라면서 조릅니다. 그리고 여인이 입속에서 구슬을 꺼내자마자 그 구슬을 빼내서 바로 자기가 삼켜버리죠. 알고 보니까 소복을 입은 여인은 여우가 변신한 모습이었고요. 구슬은 여우의 넋이었던 거예요. 여우의 넋을 삼킨 전우치는 천문과 지리에 통달하게 되고 72가지의 변화를 부리게 됩니다. 윤공은 너 나중에 일들을 좀 조심해. 좀 행동 조심하고 다녀야 돼. 라고 당부하지만 글쎄요. 과연 전우치가 선생님의 말씀을 새겨 들었을까요? 15살이 된 전우치는 과거에 장원급제하고도 나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산과 물을 구경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전우치는 세금사라는 절에 다다르죠. 세금사는 나름 규모가 있는 절이었지만 4, 5년 사이에 1000여 명이나 되는 중이 흩어지고요. 이제는 한 4, 5명 정도의 승려만 남았을 뿐이었어요. 완전히 버려진 절이죠. 전우치는 그곳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낍니다. 그도 그럴 게 세금사로 올라오는 길에서 한 노인을 만났는데요. 그 노인이 오랫동안 이곳에서 전우치를 기다렸다고 하더니 끈하고 부적 한 장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슝 하고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니 끈이랑 부적은 왜 준 거야? 어디에 쓰라는 뜻일까요? 곧 쓸 일이 생깁니다. 전우치는 세금사로 들어가서 방에 자리를 잡고 글을 읽는데요. 삼경, 이때가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예요. 그때 문이 쓱 하고 열리더니 아주 고운 여인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삼경에 여인이 문 열고 들어온다? 100% 귀신이에요. 눈치가 빠른 전우치는 여인에게 홀린 척합니다. 그리고 합한주를 마시자고 꾀를 부리죠. 합한주가 뭐냐면 왜 결혼식에 신랑이랑 신부가 서로 잔에다가 술 나누어 마시는 거 있죠? 그게 합한주예요. 술을 몇 잔 들이키던 여인은 갑자기 쓰러집니다. 전우치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여인의 가슴에 붉은 글씨로 진언을 씁니다. 여기서 진언이 뭐냐면 진실을 드러내는 글이라고 해서 마치 주문과도 같은 거예요. 만일 그걸 썼는데도 아무 흔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우라는 뜻이에요. 역시나
여인은 구미호가 둔갑한 모습이었습니다. 전우치는 노인에게 받았던 끈으로 구미호의 손발을 동여매고 정수리에 송곳을 꽂습니다. 그제서야 구미호는 본 모습을 드러내고 살려주세요 하면서 애원하지요. 구미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전우치에게 천서 3권을 줍니다. 이 천서가 뭐냐면 하늘의 계시를 적은 책이에요. 하지만 인간이었던 전우치는 천서에 쓰인 글자를 읽을 수가 없었죠. 전우치는 구미호의 도움을 받아서 하룻밤만에 상권을 모두 배웁니다. 기분이 좋아졌죠. 아직 배울 게 중하 2권이나 남았는데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공부할 게 3권인데 그중에 1권 끝냈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전우치는 여기서 구미호를 풀어주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내가 너를 죽여서 후원을 없애려고 했지만 도리어 너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살려주마. 앞으로는 다시 이런 나쁜 짓을 하지 말아라. 구미호가 전우치의 말을 들을 리가 없죠. 부적을 떼자마자 도수를 부려서 전우치를 농간합니다. 그리고 중하권은 빼앗아서 다시 달아났죠. 아쉽기는 하지만 상권을 통달한 전우치는 이제 부리지 못하는 술법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전우치는 이제부터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기 시작하지요. 먼저 벼슬길에는 나아가기 싫고 어머니를 봉양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임금을 이용합니다. 전우치는 옥황상제인 척하면서 임금에게 황금 대들보를 만들어라 라고 시킵니다. 그러지 않으면 큰 재앙이 일어날 거라고 겁을 주죠. 하지만 남몰래 황금 대들보의 장식을 팔다가 걸립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의금부 금부도사가 전우치를 잡으러 와도 먹물이 담긴 병에 몸을 숨기는 술법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요. 병째로 임금 앞에 끌려가서도 조롱을 멈추지 않습니다. 화가 난 임금이 병을 산산조각 내기도 하지만 전우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병 조각들이 임금 앞으로 달려나오면서 이렇게 말하죠. 소신 전우치 여기 있나이다. 약올라. 그쵸? 그런데 마냥 이렇게 철없이 굴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전우치가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힘없는 백성이 살인자로 몰리면 죽은 사람으로 변해서 진범을 찾아내고 스스로 죄를 고백하도록 만들기도 하고요. 또 호조에서 일하던 선량한 청년이 한 번의 실수로 큰 빚을 지게 되자 형벌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 아버지 장례식 비용이 없어서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매일 돈을 주는 그림을 선물하기도 하죠. 또 못된 사람을 응징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부패한 관리가 부당하게 돼지고기를 빼앗아 가려고 행패를 부리면 돼지에 주술을 걸어가지고 관리를 물어뜯게 하고요.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는 거만한 선비들에게는 고환이 사라지는 도수를 선보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전우치를 통제할 수 없었던 조정에서는 선전관 사복시 내승이라는 벼슬을 내려서 전우치를 다스리려고 해요. 사복시라는 건 궁중의 가마나 말을 관리하는 직책인데요. 선정관은 당시에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요. 허참례라는 관습이 있었어요. 새로 부임하는 그러니까 후배가 선배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관습이죠. 전우치는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접대하는 척하면서 꾀를 부리는 거죠. 아무도 없이 노는 것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형님들. 제가 친했던 계집들을 좀 데려오겠습니다. 하더니 여인들을 차례대로 데려와서 선배들 옆에 앉히죠. 알고 보니까 데려왔던 여인들이 모두 선전관의 아내였습니다. 선전관들은 자신의 아내가 몰래 기생으로 일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으면서도 누가 알까봐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다가 집에 돌아갑니다. 재밌는 사실은 선전관의 아내들은 이 모든 일을 꿈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전우치는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지만 결국 모함을 당하고 맙니다. 호서지방에서 역모를 꾸미던 일당이 잡혔는데 그중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죠. 전우치를 임금으로 삼아 백성을 진정시키고자 하였으나 이제 일이 발각되었으니 10,000번 죽어도 애석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한 거야. 억울한 누명을 쓰고 포박을 당한 전우치는 마지막으로 그림 한 장을 남기고 싶다면서 부탁을 합니다. 당연히 꾀를 부리는 거죠. 만학천봉에 만길이나 되는 폭포를 산꼭대기에서 흘러내리게 하고 시냇가에는 버들가지를 늘어뜨린 다음에 그 아래에 안장을 얹은 나귀를 그리죠. 그리고 임금 앞에서 4번 절을 하더니 그림 속으로 쑥 하고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진 전우치를 찾기 위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잡혀온 전우치만 360명이에요. 모두 진짜 전우치도 아닙니다. 그 중에는 타락한 중도 있었는데요. 남편을 잃은 여인의 겁탈한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우치는 자결하려던 여인을 구해주고요. 중을 자신의 모습으로 변신시켜서 포졸들에게 붙잡히게 만듭니다. 진짜는 어디 있냐고요? 산속에 숨어서 편안히 살고 있죠.
간간히 도수를 부리면서 말이지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도승지 왕현이를 구미호로 변하게 해서 수모를 당하게 만들고요. 질투 많은 여인인 민씨를 이무기로 만들어서 곤욕을 겪게 하기도 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죠. 그런데 전우치의 행보에 제동을 거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바로 서화담입니다. 서화담 누구였죠? 황진이의 유혹을 물리친 인물로 잘 알려진 유학자죠. 여기에서는 수준 높은 도수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도인의 성격을 갖는 인물로 나옵니다. 서화담은 멀리 있는 운수 선생에게 전하지 못한 편지가 있다면서 전우치에게 넌지시 부탁을 하는데요. 전우치는 자신이 순식간에 다녀오지 못하면 다시는 산문을 나가지 않겠다고 가볍게 입을 놀리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전우치의 생각은 이랬어요. 내가 보라매로 변신해서 바다 한가운데로 날아갔다가 편지를 빨리 전하면 되겠지? 하지만 사실 운수 선생이 계신 곳에는 공중 그물이 있어서 아무나 닿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그리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우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 서화담의 뒤를 따라 영주산으로 들어갔고요. 그 뒷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우치는 착하고 바른 영웅들만 있었던 고전소설계의 아이돌이구나. 홍길동이나 조웅처럼 어렵게 얻은 도수를 전쟁이나 남 좋은 일에만 쓰는 영웅들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라고 할까요? 좀 귀엽기도 하고요. 약자를 괴롭히는 도적이나 조정의 관리들을 약올리고 임금을 겁주어서 금을 빼돌리기도 하고요. 자신을 잡으려는 도승지를 구미호로 변하게 해서 골탕 먹이는 장면까지. 아마도 억압을 받았던 당대 사람들이 가진 모든 욕망이 전우치라는 인물의 행동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전우치전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